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새해 들어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미국 연준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기대 심리 때문일까요? 올해 초를 거의 기점으로 좋은 분위기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무료채굴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이 막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만큼 이상하게도 무료채굴 어플도 많이 나오고 또 침체되니까 줄어들고 하는 것을 좀 몸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채굴하는 토큰이나 코인도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근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과 맞물려서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30%, 그리고 이더리움 24%, 바이낸스 11%, 이렇게 3대장이 탑3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세 가지 건 관련해서 코어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뤄볼 주제는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를 의결했대요. 그러면서 STO 시장의 본격적인 이제 개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월 초에 발표 예정이고 단기적으로 STO 플랫폼 및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은 이 STO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STO와 우리가 하고 있는 무료 채굴 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STO라고 하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에 연동시켜서 미러링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마치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자, 여기서 이제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에게 익숙한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ICO에서 발행된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고, 이 둘 다 모두 P2P 트랜잭션으로 거래된다는 점,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다는 점이 동일한데 이제 본질적 가치와 규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틸리티는 이제 무료 채굴로 빗대어 말하면 우리 어떤 프로젝트 할 거니까 돈 좀 주세요. 돈을 끌어다 모은 다음에 사업이 실패하고 또는 도망가고 법적 규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어떤 제도적 울타리가 없는 그런 류를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했죠. 여기 나오는군요. 유틸리티 토큰은 본질적으로 가치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성공해도 투자자들은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권리가 없다. 하지만 증권형 토큰은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거나 배당받는 등의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우리도 이제 무료 채굴을 하다 보면 이제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해서 마치 주식으로 따지면 사전 청약처럼 싸게 코인을, 토큰을 이제 판매하고 나중에 상장하면 얼마가 될 거다라고 하고 ICO라는 걸 하죠. 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했어요. 자, 2017년 ICO 참여 수요가 증가하자 무분별한 ICO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이 STO 방식이 떠올랐다. 네, Security Token Offering What is STO라는 동국대학교 논문이네요. 최근 ICO를 악용한 투자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있으니까 무료 채굴이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고 욕을 많이 먹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건 2019년도 자료인데 2018년에 ICO 프로젝트 중에 스캠의 비율이에요. 무려 78%가 스캠이죠. 이것은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는 자료예요. 보면 상장되거나 거래가 되는 것은 전체의 15%밖에 안 되고 실패하거나 사라지는 것들이 약 3에서 7% 정도가 되네요. 결국 대다수가 투자하게 되면 모두 돈을 날린다라는 얘기가 됐죠. 그래서 ICO와 STO를 비교한 표를 잠깐 보면 디지털 자산 공개라는 것과 증권형 토큰 공개라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목적이 이제 ICO는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지만 STO는 이미 실물 자산이 있고 그에 비례한 토큰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유동화가 목적이에요. 때문에 조달 비용 자체도 ICO는 낮고 STO는 높고요.
그리고 조건이나 규제가 기존 ICO는 없는 반면에 이 STO는 증권법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투자자 역시 증권법을 준수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으로 나눠진다라는 얘기네요. 뭐 이처럼 STO가 발행이 된다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이 최소화되고 또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뭐 블록체인상의 장점은 있겠지만 이제 막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신규 법안을 구축하고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한다.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체계에 예상되는 것은 이제 계좌 관리기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이니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심사 이런 것들을 마치고 증권사를 통해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이렇게 계좌관리기관,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 STO 허용에 의해서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 열린다고 하고, 주 수혜자는 이제 전통적인 증권사들이겠다라는 예상을 좀 하네요. 그리고 STO 거래 플랫폼 시장 전망으로는 부동산 거래대금, 그리고 투자 목적 거래대금, 그리고 미술품 유통액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있네요. 지적재산권, 미술품, 그림과 같은 콘텐츠를 직접 토큰화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하는 무료 채굴이랑 무슨 상관일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증권형 토큰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이에요. STO,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는 ICO를 통해 나온 코인이나 토큰이죠. 따라서 이 STO가 허용돼서 국내에 이런 시장이 크게 활성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한정된 유통량이라고 본다면 기존의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시장을 이런 증권형 토큰 STO가 나옴으로써 시장을 뺏긴다. 그래서 기존 가상화폐 시장이 축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증권형 토큰이 이제 실생활에 다가오는 거죠. 기존엔 뭐 증권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고,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재테크 중 하나로 주식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주식 시장이 이제 토큰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토큰, 그것도 어떤 메인넷을 갖춘 토큰이겠죠. 그런 토큰을 이체시키고 사고 팔고 지갑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토큰으로 바뀐대, 그리고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게 대세야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듯 제가 생각하는 건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점점 블록체인의 사용량이 넓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무료 채굴은 ICO에 기반한 가상 토큰이지만, 그렇게 토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레 기존의 생태계에 많이 몰려있던 쪽으로 코인이나 토큰에 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파이 네트워크 같이 현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 코인이 점점 확대된다면 더욱더 괜찮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도 해봅니다. 제가 무료 채굴 앱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게 작년 7월에 쓴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21년 말부터 22년 초까지만 해도 상승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많은 프로젝트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정리해 가면서 또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뭐 침체되거나 좀 망하거나 하는 앱들이 좀 대부분인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는 스캠의 78% 비율도 상당히 마음에 와닿긴 하더라고요. 따라서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와도 쉽게 섣불리 이제 리뷰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이 시장이 진입하기가 어렵고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계속 느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열심히 발전 중인 것들도 이렇게 있었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도 정말 하나하나 다 애착을 가지고 했던 것들인데 싹 없어지거나 중단되거나 뭐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질질 끌고 계속 광고비만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앱들도 있어서 현 시점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와도 이렇게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고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와 코어가 현재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파이도 폐쇄형 메인넷이지만 지금 해커톤 참여 프로젝트 팀만 해도 막 3,500팀이 넘어갔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응용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기고 생태계도 더욱 커질 테고 실제로 그렇게 유저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유저 수가 많으면 다른 기관과 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코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탑3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시장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다루겠지만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현재 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앱이나 아니면 다른 앱에 대한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챕터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뤄본 주제인 이 금융위원회에서 STO, 증권형 토큰 허용에 대해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또 발판과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